7장. 아침 기차로 모스크바에 도착한 레비는 이복형인 코즈니셰프의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그는 방문 목적을 바로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려 형의 서재로 내려갔지만 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매우 중요한 철학적 난제에 대해 발생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하리코프에서 특별히 찾아온 유명한 철학 교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교수는 유물론자들을 상대로 격렬한 사상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세르게이 코즈니셰프는 이 투쟁을 관심 있게 지켜봐왔고 교수의 최신 논문을 읽은 뒤 자신의 반론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교수가 유물론자들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했고 교수는 그 문제를 끝까지 따져보기 위해 즉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토론의 쟁점은 당시 유행하던 문제였습니다. 인간에게 심리적 현상과 생리적 현상을 구분하는 선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경계는 어디인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누구에게나 그렇듯 냉담한 우호성이 담긴 미소로 동생을 맞이했고 그를 교수에게 소개한 뒤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안경을 쓰고 이마가 좁은 작은 체구의 교수는 레빈과 인사하기 위해 아주 잠시 토론을 멈췄을 뿐 곧바로 다시 말을 이어가며 레빈에게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레빈은 교수가 가기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았으나 곧 토론 주제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레빈은 그들이 논쟁 중인 잡지의 기사들을 접한 적이 있었고 대학 시절 자연과학 전공자로서 익숙했던 과학의 기초 원리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궁금해하며 그 글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동물적 기원, 반사작용, 생물학, 사회학에 관한 이러한 과학적 영역들이 최근 자신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자주 떠오르는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형과 교수의 논쟁을 듣고 있자니 그는 그들이 이 과학적인 질문들을 영적인 문제들과 연결하고 있으며 때로는 후자의 문제에 거의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지점에 가까워질 때마다 그들은 즉시 서둘러 뒤로 물러나 미묘한 구분, 단서, 인용, 암시, 그리고 권위에 대한 호소라는 바다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레비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특유의 명료함과 정확한 표현, 우아한 문구로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나의 모든 관념이 지각에서 유래했다는 케이스의 견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단 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관념인 존재라는 관념은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한 관념을 전달하는 특별한 감각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만 브루트나 크나우스트, 프리파소프 같은 이들은 당신의 존재의식은 모든 감각의 결합에서 유래한 것이며 존재의식은 감각의 결과물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브루트는 감각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존재에 대한 관념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나는 그 반대라고 주장합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레비는 그들이 문제의 본질에 다다르자마자 다시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교수에게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만약 나의 감각들이 소멸하고 나의 육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교수는 방해를 받은 것에 대해 짜증을 내며 마치 정신적 고통이라도 겪는 듯 철학자라기보다는 진배를 끄는 인부처럼 보이는 이 낯선 질문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에게 시선을 돌리며 이 사람에게 뭐라고 답해줘야 합니까? 라고 묻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보다 훨씬 덜 격앙되고 편파적이지 않았으며 교수의 말에 답하는 동시에 그 질문이 제기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답할 권리가 없단다.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교수가 맞장구를 치며 다시 자신의 논거로 돌아갔습니다. 아니지요. 나는 만약 프리파소프가 직접 단언하듯 지각이 감각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두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레비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교수가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